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드는 인도네시아 뉴스 10월 2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10월 27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는 3,520명 추가된 39만 6,454명, 사망자 수는 101명 추가된 13,512명, 회복자 수는 4,576명 추가된 32만 2,24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율 소식입니다. 베제아은행 어제 오후 4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635루피아, 팔 때 14,67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9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4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한국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는 중부 자바 스마랑의 한인 봉제회사에 다니던 김모 씨가 전날 오후 8시 40분 자카르타의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침대에서 떨어져 갈비뼈를 다친 뒤 자카르타에 와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김 씨는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이달 22일 자카르타 끌라바가딩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26일 저녁 김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무의식 상태로 위급하다는 신고가 대사관에 접수됐으며 같은 날 저녁 사망했습니다. 대사관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김 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어떤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지난달 갈비뼈를 다친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예상치 않게 혈액암 소견을 받고 자카르타로 왔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사관 관계자는 암 판정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측은 김 씨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형제 등 한국의 유족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며 유족이 만약 장례를 치를 상황이 안 되면 고인이 다니던 회사든 한인회든 봉제협의회든 쓸쓸하지 않게 장례를 치러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한국인 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이 회복하고 현재 3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중소영세기업 등을 위한 채무 재조정 신청 기간을 2022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내년 3월까지 1년간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청의 윈또 산토소 청장은 채무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허가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민간 최대 은행 센트럴 아시아 베제아 은행의 야흐아 행장은 연장 조치를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영은행 뱅크 만디리의 아흐마드 바드루딘 이사는 채무 재조정 수요는 안정을 찾았지만 코로나19 영향은 계속해 여러 산업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청의 결정은 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뱅크 프르마타의 요스아 이코노미스트는 연장이 안 됐다면 국내 부실채권 비율이 경제활동 침체 등이 반영돼 4%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채무 재조정기간 연장은 부실채권 비율을 줄이고 대출 성장 제고에 기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가 9월 24일에서 3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약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설문에 21.9%가 적극 동의한다, 47.7%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6%에 그쳤습니다. 시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설문에는 20.8%가 적극 동의한다, 53%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응답,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19.6%, 표현의 자유는 전혀 방해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1.5%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민주주의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36%가 민주주의 퇴보했다, 37%가 변함없다, 17.7%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차량 제조업체는 발리주 주영산업 뿌르우스다 발리와 공동으로 발리섬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신교통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 시스템 기반의 전동 트램 또는 전기버스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사는 22일 신교통 시스템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구현을 위한 합작회를 설립합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차량 제조업체의 부디 사장은 교통 시스템 정차 지점을 꾸따 지역과 사누르 지역, 중부의 우붓 지역, 군악사 지역 등 4곳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슬람 개발은행의 자금 지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사장은 구체적인 분담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22일 조인식에 이슬람 개발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 오마르 운영팀장도 참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찌따룬강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의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 찌따룬강은 자카르타 생활용수의 80%를 공급하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자원과 전력을 책임지는 약 300km 길이의 강입니다. 하지만 찌따룬강은 우기의 강우가 집중되는 현상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매년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500만여 명이 홍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국가적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홍수정보 관리 체계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코이카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예방적 홍수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00만 불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 홍수관리 계획 수립, 홍수 예견보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홍수 예보 모형 확장 및 개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1차로 찌따룬강 상류 지역에 인리 최초의 실시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사업 전후 대비 인명피해와 이재민수가 10% 이상 경감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이카는 이번 2차 산업을 통해 1차 사업의 성과를 찌따룬강 유역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강우 수위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예측된 정보를 활용해 조기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 대피 및 사전 대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예방적 홍수 대응 체계가 정착되도록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이카는 인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 IT 분야의 신남방 정책 대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우리 정부의 그린 디지털 뉴딜 확산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